네, 이어서 만나볼 초대 손님은요. 노는 게 최고다, 놀아야 행복해진다는 신조로 초등학교에서 놀이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수석교사입니다. 네,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공부가 아니라 놀이가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연 정말 궁금한데요. 자리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주인공 나와주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밝은 얼굴로 나와주신 두 번째 초대 손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들과 선생님께서 행복한 교육을 꿈꿉니다. 저는 대구 월성초등학교 수석교사 놀쌤 이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소개를 이제 수석교사 놀쌤이라고 해주셨는데 둘 다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란 말이에요. 놀쌤, 수석교사. 네. 근데 일단 저희가 이제 노는 걸로 모셨으니까 놀쌤 얘기부터 들을게요. 놀쌤 무슨 말인가요? 놀쌤이라고 하는 것은 놀아주는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사실 아이들은 놀이가 밥이고 놀아야 살죠. 놀지 않으면 자꾸 아파집니다. 놀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 교육하고 싶다. 행복한 리더로 키우고 싶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생님 또 저 공통점이 많이 예. 저는 이제 어른들하고 놀아주는 역할을 하는 쌤인데 그 학교에서 막 놀아도 됩니까? 그럼 학부모 전화하고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학교 막 놀아도 되고 또 제대로 놀아야 되겠죠. 네. 학교가 어떤 곳인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가 학교가 놀이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놀이터가 되면 어떨까요? 즐겁잖아요. 즐겁죠. 마음이 편하고. 그렇죠. 예. 막 행복하게 학교 오고 싶고 막 학교 기다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당연히 선생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또 아이들과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그럼 공부도 재밌겠죠. 예,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학교에서는 제대로 놀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인희 선생님은 이제 놀쌤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고 네. 초등학교에서 놀이 수업하고 계신 수석교사인데 네네. 수석교사는 어떤 일을 하는 선생님이죠? 쉽게 말하면 선생님의 선생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또 관리직으로 교관 선생님도 예. 되시고 네. 교장 선생님도 되시잖아요. 그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한 10여 년 전에 영구직으로 잘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시험을 쳐서 수석교사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 230여 개의 학교가 있는데 예. 그중에 32분의 수석교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예. 그분들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아이들에게 학생 중심 수업을 이야기하고 또 선생님의 수업력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자학도 하고 수업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 예. 있고요. 또 학교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같이 상담하면서 해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수석교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가서 컨설팅도 해주고 연수도 하고 강의도 합니다. 그런데 그 30여 분의 수석교사 중에서 놀쌤으로 특화된 분은 아마 이인희 선생님 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놀이 중심으로 하는 교사는 또 약간 특징적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간격이 좀 커 보입니다. 수석 선생님의 선생님 하면은 왠지 이제 과목에 특화된다든지 아니면 학습 그 행정적 지도에 좀 특화된 선생님을 생각하는데 네네. 선생님은 놀쌤이시란 말이에요. 네. 학교에서도 좋아하시니까 물론 이제 선생님을 모셨겠죠. 네네. 예. 보통은 이제 저희들도 4년마다 한 번씩 내신서를 내요. 어디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학교에서도 수석교사가 꼭 필요한 교장 선생님께서는 또 교육청에 이야기를 우리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요청을 하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 제가 간 학교는 대구 월성초등학교에 올해 갔는데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배연옥 교장 선생님이세요. 굉장히 따뜻하고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저랑 너무 많이 닮았고 연수도 학교에서 불러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또 커피도 사주시고 저도 그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학교 1번으로 썼어요. 다행히 그 학교에 가서 원래 선생님과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인희 선생님의 교육 철학을 듣고 나면 꼭 월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에서도 이 쌤이 우리 학교에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영입하고자 애를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다른 데서도 혹시 제의가 예, 제의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의는 많이 들어봤는데 일단 월성초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과 마음이 너무 잘 맞아서
그 월성초등학교로 갔습니다. 네. 제가 소문을 저 원래 어떤 소문 잘 소문이죠? 듣거든요. 소문을 딱 들어보니까 이인희 선생님 발령이 떴다. 그러면 그 학교 학부모님들 됐다. 됐다. 우리 학교 복권 당첨됐다. 뭐 1등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인희 선생님 수업을 들으려고 전화까지 온다는 얘기든 이게 진짜 소문이 맞습니까? 아, 예전에 전화까지. 담임 교사일 때 이제 제가 놀이하는 교사, 놀이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놀이하면서 리더십을 키워준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어서 네. 학부모님들께서 제가 담임이 되었을 때 그런 반응을 보여주셨고요. 또 전화가 오면 이렇게 한 반씩 이렇게 오거든요. 숫자에 맞추어서. 그러면 기다렸다가 저희 반에 딱 들어올 그 타이밍에 전학을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좀 계셨죠. 수석교사이기 전에 예, 담임교사 전에 활동하실 그랬습니다. 때 소문이 사실이었네. 사실이었네요. 선생님이 예사뿐이 아닙니다. 제가 양력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선생님이 2007년부터 놀이 수업과 관련한 책을 7권 내셨고요. 7권. 예. 2019년엔 대한민국 스승상 녹조 근정훈장 네네, 네, 맞습니다. 훈장 받으셨고요. 훈장까지. 202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대구시장상 받으셨고요. 네. 학생들과 함께 글쓰기, 편지 쓰기 등의 대회에서도 많은 상을 받았는데 네. 더욱 중요한 것은 선생님께 배운 학생들이 매년 40-50개 정도의 개인상을 받는다고 그래요. 예, 이 모든 이게 가장 성과가- 중요하네요. 이 모든 성과가 다 놀이 수업 후에 생긴 변화라고 하는데 선생님 대체 놀이 수업이 뭐길래 이런 성과가 있는 겁니까? 일단 놀면은 애들이 재미있어 하잖아요. 재미있으면 스스로 하려고 하죠. 자발성이 키워지지 않습니까? 자발성이 키워지면 몰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막 몰입하다가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적극적이 되겠죠. 자신감 있게 발표하게 되고 또 몰입하니까 당연히 다른 친구의 말을 잘 듣겠죠. 물론 저의 말도 잘 듣게 되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고 수업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학생들이 짝과 이야기도 잘하고 모든끼리도 이야기를 잘하고 발표도 잘하고 그다음에 운동장에서 놀아요. 막 놀면 경험이 생기잖아요. 그 경험을 가지고 시를 쓰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시를 쓰고 또 그림책에서 선생님과 관련된 그림책 또 어머니와 관련된 그림책을 읽고 놀고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또 생각하고 그 감사를 편지로 쓰고 그러면 감사 편지를 또 대회에 내보내고 또 책을 읽고 놀고 토론하고 연극하고 그 느낌들을 또 독후 감상문을 써서 대회에 내보내고 이렇게 했고요. 원래 그 대구 교육감님 상을 제가 3개 받았고요. 단체상으로. 그다음에 그 초록우산에서 하는 감사편지 단체상 대구 최초로 받아서 그 푸드트럭이 왔어요. 학교에. 네. 애들과 함께 맛있는 소시지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개인상이 29개 편지로 받고요. 또 독후감상문 쓰고 또 편지 쓴 다른 대회에서 대구에서 최우수 받고 또 전국대회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아마 12월이 되면 한 50개 정도 상이 나오지 않을까 원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뭐 독후감 쓰고 이거 저 학교 다닐 때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도대체 그 선생님의 수업과 기존 수업이 뭐가 다른 거예요? 차이가? 그러니까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기억으로 시작하는 굉장히 좋은 단어들이 있어요. 뭐 감사, 네. 공감, 경청, 또 뭐 긍정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 중에 2개만 우리 두 분이 선택해 보세요. 다시 감사, 공감, 경청, 긍정 중에 2개를 선택해 보세요.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모아서 2개를. 감사, 감사랑 뭐 할까요? 긍정. 공감, 경청. 2개 선택했으면 2개를 생각을 모았으면 손을 네. 잡아보세요. 손을. 그러면 두 저희 분 손을 잡아보시고. 감사하고 하나 뭐 하죠? 못 정했어요. 다른 모둠에 들리지 않도록 조용. 예, 됐나요? 네. 자, 그럼 제가 말하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과 똑같으면 손을 들고 와라고 외치시면 돼요. 네. 하겠습니다. 10점, 보물 10점, 공감 20점, 긍정 오, 좋습니다. 30점, 경청 50점, 감사. 방금 마지막에 뭐였죠? 제가 감사했죠. 감사. 네. 감사가 뭘까요?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감사라고 하는 수업하신 것은 거예요? 제가 이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다. 김쌤은 뭐가 감사한가요? 전 늘 감사하죠. 예,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선생님 늘 만난 것도 감사- 감사하고. 저도 우리 여기 만난 거 감사하고 아침마당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이들과 행복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또
혹시 감사한 거 부모님께 이야기해봤니? 뭐 선생님께 이야기해봤니? 나누면은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지 않는 친구들은 생각했는 걸 오늘 해보라고 하고 또 그런 토론을 해요. 감사할 게 없을 때 어떻게 할까? 또 애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걸 한번 적어보고요. 그다음에 내가 진짜 감사할 대상을 잡아서 편지를 쓰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재밌다. 선생님 근데 이런 정말 이 학생처럼 놀이 수업만 좋아하고 일반 교과목 수업은 안 하려고 이런 애들은 없습니까? 그런 아이들 있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놀이를 안 하면 더 안 해요. 놀이를 해서 지금 감사라는 게 나왔고 감사가 뭘까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수업에 들어가는 거죠. 글쓰기 정말 싫어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쓴 거 5분만 줄 거야. 5분만. 시작하면 막 써요. 시간 더 달라고 해요, 애들이. 어머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네. 그걸 노래로 만들어봐. 이러면 뭐 제 같은 경우는 방금 했던 것들을 가지고 뭐 어떤 노래에 넣을까? 옛날 개그 콘서트에 감사합니다.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월성초등학교에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당 나와서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행복 수업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을 보고 있는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역할놀이도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배웠으면 정말 공부 더 잘했을 것 같은데. 나 다시 학교 가고 싶다. 진짜. 오세요. 이렇게 이인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놀이 수업이 과연 실제 우리 아이들, 학생들은 어떻게 즐기고 있을지 정말 궁금해져서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수업 시수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나 됩니까, 선생님? 한 반에 3번씩 들어갑니다. 모든 반에. 모든 반에 3번씩요. 살짝 때렸죠. 우리의 권투 규칙은 요거예요. 너무 세게 때리는 게 아니라 배려하면서. 잘 봐요. 지금 몇 학년 수업입니까, 선생님? 3학년 수업이고요. 만봉에 연습을 하면서 싸우는 장면에서 규칙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런 권투 게임 같은 거, 태권도 이런 것들은 규칙을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3번씩 규칙 없이 하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학교에서 애들 표정 이렇게 밝은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이제 떡이 이제 순서가 있죠. 그 순서를 우리가 잡을 건데 첫 번째 떡부터 마지막 떡까지 눈치놀이 할 거예요. 눈치놀이. 눈치놀이라고 하는 건 1, 2, 3, 4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눈치놀이는 한 명씩 발표를 하고 마지막까지 발표하면은 저를 이기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놀이도 하고 그래서 조금 평소 수업보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5학년이네요. 네네, 5학년. 고양이에게 나는 법을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라는 동화책을 읽고요. 한 4개 장면에서 역할놀이를 하고 마지막 장면에 있는 역할놀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좀 더 끼워봐. 이렇게 연극 방식으로 이렇게 모았단 말이야. 모으라니 약간 위로 올려봐. 네, 그렇죠. 때려가 소문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렇게 갑니다. 아유, 저 밝은 표정으로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혹시 선생님 저희가 이제 촬영하는 거라 다들 밝은 표정이고 다들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런 참여형 수업을 싫어하는 아이는 없습니까? 혹시? 아이들은 노는 건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만한 아이들도 놀 때는 집중하고요. 자신이 없는 아이들도 놀 때는 또 즐겁게 해요. 저는 처음 수업할 때 항상 애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놀까요? 이러면 이런 반응이에요. 놀기 싫어? 하면 놀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같이 노는 거예요. 즐겁게 놀고 선생님을 좋아하는 반응, 그런 반응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들이 훨씬 더 집중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선생님 수업은 과목명 자체가 놀이 수업입니까, 그럼? 국어 수업이고요. 국어 수업 안에서 제가 독서, 그림책, 그리고 편지, 뭐 독후 감상, 뭐 이렇게 글쓰기까지. 그러니까 토의와 토론과 글쓰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어 수업인데 네네. 놀이를 통해서 국어를 가르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 좀 익숙해진 아이들이 좀 어색해하지는 않을까 궁금해요. 아이들 집중력이 혹자에 의하면 7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계속 환기를 시켜주기 위한 어떤 게 필요해요. 그게 저는 놀이라고 생각하고 놀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놀이가 학습과 연결돼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노는 것이
배우는 것이고 가장 이상적인 배우는 것이 거죠. 노는 예. 것이고 애들이 시간이 금방 가고요. 네. 한 250쪽 되는 책을 읽는데도 네. 6학년 학생들 중에 몇 명은 또 와서 언제 들어오냐고. 어머나. 제가 수업을 좀 바꿔서 그 주에 못 들어가면 네. 왜 안 들어오시냐고. 서운해하고. 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서 감사하죠. 감사한 그러니까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수업에 참여를 하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인희 선생님께서 수업에 참여를 잘 하기 위해서 놀이를 개발하셨는데 어마어마합니다. 600개가 넘는 놀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몇 가지 좀 알아보면 좋지 않아요?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아주 간단하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틀려도 괜찮아 라고 말을 하면 네. 제 행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틀려도 괜찮아. 박수 한번 시작. 쳐야죠. 틀려도 괜찮아 했으니까 동작을 따라하는 거고. 네,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아. 네, 박수 한번 시작. 치면 안 되는 거죠. 틀려도 괜찮아 안 했으니까 이번에 또 맞추셨습니다. 예. 가만히 있다가 또 맞추신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반은 가네, 반. 이제 진짜 합니다. 이제 진짜 합니다. 틀려도 괜찮아. 오른손 드세요. 들어야죠. 왼손 들고. 잘하고 있습니다. 틀려도 괜찮아. 왼손 들고. 틀려도 괜찮아. 박수 한번 시작. 한 번 더. 치면 안 되죠. 치면 안 됩니다. 틀려도 괜찮아. 반짝반짝. 그만하면 안 되죠. 다 그만하셨어야 되죠. 틀려도 괜찮아. 그만 내리고. 예, 이렇게 내리면 안 되고요. 역시 김쌤. 김쌤. 역시 쌤은 다르네요. 네. 이거 한번 해보셨나요? 예전에 이게 형태만 다르게 방금 가라사대라는 그냥 이 말하면 안 되는데 말하면 안 되는데 네, 말을 했어요. 예전에 그 레크레이션 지도자를 할 때 네. 새로운 뭐 이 놀이를 개발하려고 참 고생 많이 했거든요. 다른 사람 하는 걸 보고 그걸 또 재창작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그 새로운 놀이를 개발하십니까? 저는 이제 레크레이션 책을 일단은 다 샀고요. 25년 전에는 그랬고요. 그때는 이제 책이 많이 없었어요. 지금은 또 선생님들께서도 책을 많이 내시고 그런 책들 많이 보고 진행하고 고민하고요. 최근에는 영상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제가 만들어 놓은 어떤 놀이들 가지고 또 변형하기도 하고 또 책에서 어떤 단어나 그림책 같은 동화 속의 단어나 아니면 문장이나 그림을 보고 또 이걸 어떻게 엮어서 만들까? 놀이의 어떤 흐름이나 특징들은 있지 않습니까? 뭐 확률적인 게임이라든지 조금 다르게 제가 만들어서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늘 놀이 생각뿐이시네요. 저 지금 놀이 생각뿐이에요. 저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가지고 계속 뒤에서 뿜뿜뿜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데. 근데 놀이를 뭐 내가 좀 개발하고 한다고 해도 이게 수업하고 어떻게 또 접목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10년 늦게 교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30살에 대구교대 입학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10살 많은 내가 초등학교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놀이와 상담이었어요. 그러니까 놀이를 위해서 그 당시 지금 없어졌지만 대구 시내 1신서적에 있는 레크레이션 책을 다 샀어요.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하는 연수는 다 듣고요. 기록하고 그렇게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대학교 4학년 되니까 레크레이션 강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교대를 다니면서. 그리고 난 후에 학교에 갔는데 이 놀이와 수업이 다른 거예요. 놀려고 하니까 수업이 안 되고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놀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놀이와 수업을 합치자. 그래서 합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놀면 그냥 수업이 된 거예요. 또 수업을 하다 보면 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됐죠. 그럼 우리 놀쌤이 생각하는 놀이란 과연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놀이는 재미있고 즐겁고 자발적으로 몰입하는 것이다. 스스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책 읽는 것도 내가 스스로 좋아하면 그것도 놀이가 될 수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청소하는 것도 놀이가 될 수 있겠죠. 아이가 스스로 청소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마 아이 키우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리고 요즘은 부모가 해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이 자발성을 좀 키울 수가 있을까요? 방금 청소 이야기 나왔는데 청소도 놀이로 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 1, 2, 3 청소놀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청소를 한다. 이렇게도 생각해도 되고요. 보통은 이제 저는 청소를 할 때 어떻게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자유와 책임을 같이 져요. 그리고 실패할 권리,
더 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청소해라라고 말하는 건 잔소리죠.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물어보고 개인 공간은 그냥 두는 거예요. 개인 공간은. 그건 좀 더러워도 놔두는 거예요. 물론 제가 굉장히 안 깨끗해요. 제 책상이 제일 더럽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공용 공간 있잖아요. 식탁이라든지 아니면 공부하는 어떤 그런 책상이나 같이 공부하는 이런 곳에서는 좀 치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밥 먹으면 밥그릇을 어디에 넣죠? 싱크대. 그렇죠. 네. 싱크대에 넣고. 이런 것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잘 되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죠. 그럼 아이가 그것 때문에 점점 자율적인, 자치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시청자 가운데 초등학생 학부모님들도 많으실 텐데 요즘 초등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 책을 너무 안 읽는다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특히나 스마트폰, 뭐 게임 네네. 때문에. 책 읽기를 좀 진작시키기 위해서 네. 놀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책 읽기 좀 있으면 알려주세요. 놀이를 통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책을 접할 때 애들이 책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 읽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애가 글자를 알잖아요. 글자를 안다고 해서 애 보고 읽어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글자를 아는 거지 글자를 이해하는 거, 내용을 이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읽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이가 읽어달라 할 때까지 계속 읽어주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되면 아이가 책을 안 읽으려고 할 때가 생겨요. 근데 계속 부모님 읽어주고 또 침대에서 읽어주고 또 책에서 만약에 뭐 연날리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연사가 날리는 거예요, 가서. 그리고 또 책에서 비행기 접는 게 나오면 비행기 접어서 날려보고 우리 집에서 비행기 멀리 날리기 대회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또 아이가 원하는 책이 있다면 야, 너 공룡 좋아하지? 공룡 관련된 책이 많이 있는 곳이 있어. 서점에 같이 가서 책도 고르게 하고 맛있는 것도 먹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책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을 친구랑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스마트폰보다 더 재밌어지는 거고요. 저도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학교 아이들 17명과 함께 서점에 가서 책 나들이를 했거든요. 예. 애들 책 보는데 너무너무 잘 보고 갔다 와서 정말 좋은 추억 만들었다고 문자도 오고요. 토요일인데 왜 불렀냐고 하는 항의하는 학생. 그건 없고 저희가 지금 7시 50분에 8시 반까지 예. 자발적으로 애들이 책을 읽으러 오는 애들이 18명이 있어요. 예. 걔네들 마지막 이제 쫑파티 개념으로 같이 갔는데 너무너무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팀 만들어서 지하철까지 타서 지하철에서 또 서점까지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즐거웠죠. 아유, 뭐 이인희 선생님 모시려고 이제 또 다른 학교에서 난리 났겠네.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교사가 천직이시잖아요. 근데 왜 교대를 10년이나 늦게 들어가셨을까요? 일단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다가 가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직장 생활 했던 곳이 서울이었는데 예. 독서 문화가 굉장히 좋았던 곳이에요. 예. 시간이 많잖아요. 네. 독서 문화를 이렇게 독서를 하라고 해놓은 공간이니까 책을 많이 읽었는데 너무 그때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책이 이렇게 재밌구나.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 책을 안 읽었고 대학교 때도 책을 안 읽었어요. 네. 너무 책을 안 읽었는데 정말 의외예요. 네, 대학 가서 이제 읽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그렇게 책을 읽고 그 책에서 회사에 적용할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다가 주인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서 잘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아이를 좋아하고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제가 또 교회에서 아이를 가르쳤거든요. 각성하는 계기가 됐군요. 네, 그게. 그거 하면서 제가 한 문장을 적었는데 그 문장이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가지고 다니는데 21세기 최고의 교육자가 된다. 이걸 적고 그때 웃었죠. 직장 생활이 재밌었을 때였으니까. 근데 그게 씨앗이 돼서 결국은 교대로 가게 됐습니다. 멋있다, 진짜. 근데 그 대기업을 회사를 다니다가 네. 새로 전공 바꾸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러면 직장 그만두고 시험을 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때는 휴직을 하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전에 그 수능을 전임 걸 봤어요. 수학 빵점 모르겠더라고요. 10년 지났으니까 과학 빵점. 제가 이런 말하기 참 부끄럽지만 대학 다닐 때 영어 토익 토플 한 번도 안 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경우 잘 없을 텐데 영어도 그렇게 안 나오는데 감사하게도 국어 지문이 다 모르는 건데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책을
1년에 50권 정도 읽었거든요. 예. 꾸준하게 기록하면서. 그게 정말 큰 힘이 됐고 9개월 공부했는데 400점 만점이었거든요. 그때 수능이요? 예, 140점 올렸어요. 그래서 210인가 처음에 했던 게 360인가? 예. 그렇게 한 5% 상위 5% 돼서 결국 교대 입학하게 됐죠. 저는 그게 책의 힘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수가 지금 직장생활 10년 한 다음에 보신 수능 점수잖아요. 그렇죠.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이인희 선생님은 진짜. 정말 놀쌤이고 수석교사로서의 그 유능함은 충분히 알겠어요. 궁금해지는 것은 과연 이 선생님이 댁에서 가정교육은 어떻게 시킬까? 자녀 교육도 이렇게 학교에서처럼 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모님들과 똑같이 궁금한데요. 그게 궁금해요. 약간 학교에서 하듯이 해서 좀 실패했어요, 사실은. 저희 둘째 딸이 저를 닮아 약간 고집이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딱 말하더라고요. 아빠는 선생님이라면 참 좋아. 내 선생님이면 좋겠어. 그런데 아빠로는 이렇게 하는 거 싫어. 왠지 제가 자꾸 가르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아빠 잘난 척하지 마 이런 이야기도 하고. 집에서는 아빠인데 선생님이 아니라. 네. 그래서 딸로 인해 가지고 많이 또 배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조언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애한테는 뭐로 들리죠? 그게 잔소리로 들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줄여 나갔죠. 줄여 나갔고 만약에 이제 애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애가 갑자기 감정이 훅 올라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을 세요. 제가 말을 바로 하면 이제 싸우니까 100 셉니다. 100, 99, 98, 97. 그러면서 뭐 좋은 생각도 하고 하면은 0이 딱 되면은 어떤 게 되냐 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고요. 또 애도 약간 미안한지 또 자연스럽게 되고 그렇게 잘 생활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논다라는 걸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논다라고 하면 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다던가 영상을 본다던가 약간 좀 나태하고 자극적인 것들을 생각했었는데 노는 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놀면 잘 놀 수 있다라는 꿀팁 하나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대부분 다 동심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놀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놀아준다가 아니라 신나게 놀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놀이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아이들도 조금 많이 놀잖아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네. 그때 아이들하고 존재를 인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놀이를 생각하고 뭐 운동장에 갈까, 캠핑을 갈까, 놀이공원을 갈까, 또 집에 있는 보드게임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충분히 좋습니다. 가지고 계시고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뭐 하고 놀고 싶어? 어떤 일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서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그렇게 가져가는 게 아이가 신나게 놀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신체놀이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어머니는 또 생각놀이라든지 또 앉아서 하는 뭐 보드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제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초등학생 때만큼은 마음껏 놀게 해주고 편한 상태에서 공부든 취미든 하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들이 많으실 텐데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시거든요. 그 불안감 때문에 놀쌤, 수석교사 이인희 선생님께서 그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끝인사를 대신해서 전국 학부모님들한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아이들은 놀면서 자랍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요구할 때 우리가 어린 시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부모님이고. 그런데 가장 또 많이 상처를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좋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잔소리보다는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찰나의 순간에 떨어진 그 별똥별을 보고 내 소원을 말한다는 것은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 간절함이 계속 지속되려고 하면 누군가의 믿음이 필요한데 저는 그 믿음이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아이들을 향한 믿음,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향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에게 매일매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가 엄마에게 우리 엄마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겠죠. 이렇게 잘 놀아서 간절히 행복한 놀쌤 이인희 선생님과 오늘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잘 노는 초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잘 논다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내 삶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잘 놀면 활력도 생기니까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놀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침마당 대구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